오늘은 2025년 3월 25일입니다. 지난달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변론 종결했습니다.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100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8분의, 특히 그 중에서 3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희망 고문을 하려 합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재판관께서는 이 역사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십니다. 2차례의 변론기일과 11차례의 2차례의 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와 사건의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1시간 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영식 재판관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한다라는 그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은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께서 주심을 맡아왔고 군데군데 핵심적으로 내란 행위가 있었음을 칼날같이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정리하신 그 쟁점에 따라 절대로 이번 한덕수 판결처럼 윤석열 판결에 대해서 각하설에 서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조한창 재판관님께도 같은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151명으로 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김복형 재판관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8분 중에 6분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춰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6분의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지만 6분의 재판관들의 적어도 본안 판단을 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기각 의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정말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 행위는 있었지만 그 내란 행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지 않다. 즉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11차례의 한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보고 들은, 국민이 보고 들었던 그 생생한 차고 넘치는 탄핵 파면의 증거들을 김복형 재판관께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과거에
헌재 판례에서 인정했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에서 기각 결정에서 또 쓰셨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있는 직분은 그만큼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큽니다. 바로 이 지점 12.3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가 온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저질러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님 모두가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 선고를 보고 선고기일,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재판, 정치적 탄핵재판이라는 불명예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전 금주 내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일치해서 잡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여망, 1987년 헌법에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기능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허물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